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부동산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된대요. 이 네네. 전세 사기 특별법. 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좀 달라졌나요? 일단 뭐 법안 소위 통과를 했고요. 25일 이제 본회의 통과 예정인데 네. 통과되겠죠. 자, 특별법 내용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4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되죠.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거나 네.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집이 이제 경매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보증금 4억 5천만 원 이하로 해서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 분들은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되죠. 네가 집을 우선 매수해서 경매 넘어가는 집을 낙찰 받을래. 낙찰이 쉬는 사람은 LH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낙찰 받은 다음에 임대를 주고 예. 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 생계 곤란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 4월 27일이었죠. 발표되고 지금까지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렇죠. 야당. 예. 야당에서 주장했던 최종 내용을 보면 피해자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되겠다. 맞아요. 너무 좁다라는 예. 내용이었고요. 사고 전문보다 더 높게. 그렇죠. 금액을. 이건 너무 문이 좁다. 좀 넓혀주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 그러니까 세금이나 선순위, 은행 근저당보다도 세입자가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너무 낮다. 지금 서울 기준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까지만 되거든요. 예. 그것도 이게 지금 시점이 아니고 이전에 근저당 처음으로 설정된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 기준이 적용이 되면 이보다도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겠군요. 세 번째는 미반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좀 하자. 정부가 나서서 경매 낙찰 받은 다음에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최종 뚜껑을 열었는데요. 예.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좀 많은데 첫 번째 대상 범위를 좁혀주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좁혀줬냐면 보증금 4억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이걸 5억까지. 5천만 5억 원 원. 이하까지 5천만 원 정도 살짝 올려줬고요. 네.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을 이제 상향 조정해 주자고 했는데 네. 상향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무이자 대출해 주겠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보증금 기준이 안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시점을 몇 년 전에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 시점이 아니라 지금 시점으로 현 시점으로 예, 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갔고 예. 가장 중요했던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은 없던 거로.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야당이 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이 정도 내용이 지금 발표가 돼서 굉장히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법이냐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3주간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제 한 달 정도. 신통을 겪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뭐 크게 뭐 혁신적으로 바꾼 건 없어요. 네. 그죠?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5월 초에 네. 그냥 빨리 통과시켜주지 5천만 원 올려주고 최우선 변제금 요 정도 그냥 무이자 대출 해주는 내용을 뭐하러 가지고 한 달씩이나 끌었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기다렸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네.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뭐 하고 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이야기를 일단 해봤고 사실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전세 제도 자체가 좀 사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이야기들 사실 많이 나왔고 네네. 국토부 장관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전세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굉장히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셨어요? 사실 우리가 뭐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고요. 정 안 되면 이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쵸, 그쵸.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에 네. 걸렸다고 해서 지금 치료가 급한 상황인데 사망 선고를 해. 너는 그냥 더 이상 살 필요 없어라고 지금 그래요.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전세 제도 자체를 보면 이게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월세, 전세 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비중이 59.2% 정도 됐고요. 네. 2022년 작년이죠. 51.3%.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예. 낮아졌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절반 이상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수명이 다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당장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전세 제도를 당장 끝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좀 강력한 의지의 표현, 뭐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좀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전세 가구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세 가구 수가 지금 반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 보유율이 한 60%, 서울 전국적으로는 60% 가까이 정도 되고요. 서울은 50% 초반 정도 되니까 예. 거의 반반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기준에서는 아파트가 18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는 세입자들이고 그 절반의 절반이 전세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 80, 70, 80만 원 그 정도 될것 정도는 같습니다. 전세 맞습니다. 보유지다. 네. 이게 전세 폐지 얘기가 사실은 네. 예전부터 살짝씩 나오고 그렇죠. 이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런 폐단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 이번에 이제 더 극심해졌고 맞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려면. 이게 사실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전세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좀 후진적인 제도고요. 예. 신용이 이제 받침이 되는 제도입니다. 돈 빌려주고 집주인 집에 잠시 거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대체하려면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자, 이걸 지금 만약에 내가 국토부 장관이어서 예. 이걸 폐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쵸. 51%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던데 예. 첫 번째 대안은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지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건 너무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예.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세 제도라는 게 민간한테 임대 사업을 맡긴 거거든요. 그렇죠. 공공이 아니라 예, 예. 민간 임대인들한테 니들이 전세 사업을 해라. 뭐 세제 혜택을 줄게.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해제 혜택을 줄게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역할을 공공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LH나 SH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그 많은 임대인 역할을 해줘서 많은 공공 임대 아파트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 역시도 현실적으로 그건 좀 이 역시도 또 어렵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그냥 월세로 가는 방법입니다. 전세를 모두 이제 월세로 선진국들은 전환한다. 다 월세로 예, 가고 그렇죠. 있기 다 때문에 월세죠.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잖아요. 예. 뭐 네. 볼리비아만 있다라고 하는데 볼리비아는 모르겠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로 전환을 하려면 두 가지 경우가 돼야 됩니다. 일단 세입자들이 월세로 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월세를 낼 만한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당연히. 또 집주인들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전세금을 그렇죠. 돌려주고 네네. 월세로 가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렵죠. 지금부터 역전세가 생기는 게 네. 전세 가격이 살짝 떨어지니까 이 난리가 그것도 나고 못해서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러면. 못해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많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 20, 3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30년. 않나.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서서히 이렇게 내려갈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월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오셨으나 듣고 보니 다 비현실적입니다. 이제 전세 근데 그만큼 제도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 맞습니다.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도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뭐 어쨌든 그리고 의지의 표현이다. 뭐 이 정도로 뭐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을 좀 타깃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손보겠다. 건데 예. 그 명분을 이제 전세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수명이 다할 정도로 문제가 많으니까 예. 임대차 3법을 손을 대야 손을 좀 되겠다. 대겠다. 우리 임대차 3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2+2 그렇죠. 계약갱신 그렇죠. 청구권이 있고요. 예.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네. 이번에 신고제가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뭔가 손을 대겠다. 손 대기 전까지는 전월세 신고제를 좀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신고제가 먼저 시행이 됐어야 되고요. 네. 먼저 신고한 다음에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충분히 안전한 뭐 거래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네. 전월세 신고제라 아니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 신고제를 또 유예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손질하는 건 좋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손질하는데 이러다가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걱정이고. 그죠? 네. 이게 임대차 3법도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미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미 시행이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5%를 10%로 올리고 뭐 2+2가 문제가 되면 뭐 기간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예.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또 세입자들이 나는 올 12월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을 해야지 5% 이내로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또다시 사회 혼란이 생기고요. 그렇죠. 또 왜곡을 주고 자극을 주게 되면 또 잘못된 이상 사인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이상 급등 현상이 네.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 이상 급등 2020년 2021년에 생긴 이상 급등이 전세 사기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 통과하는 것도 한 달이 걸렸잖아요. 네. 별 내용도 아닌데 한 달이 걸렸는데 그러니까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당 야당 먼저 논의하고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 그때 좀 공식화해서 발표를 하고 국민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솔직한 말로 그 서민층 특히 네. 이 표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민감한 맞아요. 거예요. 그쵸.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출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어려운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치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세입자들의 걱정은 정말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거 무슨 맞습니다.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관리비 부담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유예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신고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 3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주인 입장에서는 신고가 부담스러운 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겠죠. 월세를 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또 월세가 높게 되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할 때 월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관리비를 높게 해서 맞아요. 약간 현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대 미만이면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세대로 좀 규정을 좀 대폭 강화시켜서 강화시키고. 이제 50세대 이상이 되면 세부 내역도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마저도 불만이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은 50세대 이게 미만이거든요. 아파트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트는 그렇죠. 다 이제 다 공개된 자료가 있고 맞습니다. 다 하는데 이 작은 그렇죠. 빌라들, 그렇죠. 다가구 다세대들은 50세대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사각지대 아닐까. 차라리 50세대 기준을 없애버리고 의무적으로 물론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뭐 불합리성, 불편함이 있겠지만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시장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작년 사무실 있을 때도 월 제가 160만 원을 냈는데 관리비가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러게요. 소장님 일반인들은 저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무리 소형 주택이고 소형 상가라도 네. 이 공동 주택인데 그쵸. 관리비를 주인 마음대로 그렇죠. 올려서 이 규정이 불투명한 없어요? 거죠. 이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세부 내역을 좀 공개하도록 아, 전체적으로 그거 해야 처음 되고 좀 알았어요. 처벌도 좀 강화해야 되고 그러네. 뭔가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뭐 청소비 전기료 하더라도 내가 전기 쓴 게 얼마 안 되는데 30만 원을 내라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쵸. 우리 서민들은 지금 월세 사시는 서민들은 10만 원, 5만 원 또 굉장히 좀 간절하고 아까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관리비를 30만 원 계약서 쓸 때는 모르죠. 그냥 월세 그냥 얼마. 월세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관리비 깜짝 고지서를 놀라는 받아보면 거죠. 깜짝 놀라게 되고요. 관리비가 비싸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사각지대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값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이 넘었습니다. 3,052건이 나왔는데요. 예. 저도 좀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3월이 2,981건이었고요. 네. 2월이 2,457건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네요.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4월 한 초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3월보다는 거래가 조금 약하다라고 했는데 뒷심이 좀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12월이 834건이었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이게 뭐 10월 달은 55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하고 비교해 보면 한 6배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현장에 물어보면 아유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나아요라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더라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보면 전국은 마이너스 지난주가 주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0.07이었는데 이번 주가 마이너스 0.05가 나왔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이번 주간. 마이너스 0.01이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자 떼지 않을까 하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강남 3구는 이미 다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으로. 그래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건 맞겠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집값 많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쳤던 노원구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달라졌는데 실제가 문제죠.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소장님 외에도 여러 네. 전문가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의견이 사실은 엇갈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 네. 일시적이기도 하고 착시이기도 하고 뭐 대세 상승이다. 대세 아니다. 뭐 대세 맞아요. 상승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근데 집을 이제 실수요자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이순이에요.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이게 네. 관건이고 숙제인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사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늘어난 것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였고요. 저는 아직은 대세 상승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특례 보금자리가 DSR을 보지 않고 9억 원 이하 집을 사게 되면 5억까지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 쉽게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특례 보금자리가 지금 30조 한 9천억 정도 소진이 됐는데 78% 정도 이게 한도가 있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78% 정도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재원이 거의 다 됐군요. 재원이 다 돼가죠.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가 연장되지 않는 한 이제 돈줄이 마르죠. 구매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 대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저는 특례 보금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특례 보금자리 한도가 소진이 되면 이 회복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값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금리 인상이 뭐 사실상 멈췄다라고 하지만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회복세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매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적으로 시장의 원리에서 회복되는 건 좀 더 봐야 된다. 더 저는 봐야 그렇게 되고요. 이제 워낙 작년에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작년에 사야 되는 분들조차도 사지 않았죠. 500건, 800건이라는 얘기는 사야 되는 분들도 무서워서 안 샀거든요.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안 움직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특례보금자리 활용해서 조금씩 샀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요. 2021년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거래량은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이제 하락폭이 큰 급매물 위주로 알아보셔도 되겠지만 그냥 불안한 마음에 자금도 없는데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올해 지금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네. 제가 원하는 저 집은 언제 가격이 조정되나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한 3년 정도는 좀 기다려봐도 괜찮지 3년. 않을까. 3년 후를 기약하겠습니다. 과거에도 3년 정도는 갔었거든요. 저 예. 장이. 3년 기다리시면.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정부까지 이제 나서게 된 전세제도 폐지론 관련과 또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김인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